네, 안녕하세요. 닥터부자빠입니다. 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좀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투자 실거주와 분리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고요. 내용을 좀 키워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의 유튜브를 보며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였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지금 그동안 모은 돈을 잘 활용하여 혼인신고 전 한 번의 기회를 잘 사용하고자 고민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연이고요. 기본 정보도 상세하게 주셨어요. 기본 정보를 보면은요. 나이는 올해 31살이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녀 계획은 3, 4년 후 있습니다. 거주지는 현재 인천 미추홀구이고요. 직장은 각각 인천 동구와 시흥 배고 쪽입니다. 소득 정보를 한번 볼게요. 소득 정보도 보면 월 소득액은 실수령액 530만 원 정도이고 이게 맞벌이인지 외벌이 기준인지는 명확하진 않네요. 일단은 전체 금액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월 저축액은 300에서 330만 원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입 대비 저축액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끼면서 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투자금도 많습니다. 투자 자금도 현금이 3억 7천 가량 있다. 나이가 31살인데요.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은 현재 제 명의로 아파트 한 채 미추홀구에 실거주 중이고 내년 2월에 매도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에 DSR 40% 대출이 있어서 추가 대출은 기존 주택 매도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금은 다른 용도가 있어서 투자금으로 활용 불가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여튼 요거를 팔아가지고 여기서 자금이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없는 것 같고, 현금 3억 7천과 현재 연소득 기준 하에서 좀 갈아타기에 고민이 있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표를 한번 보죠. 목표가 10년 뒤에 서울 신축급의 실거주입니다. 목표 자산은 서울 신축급 실거주 플러스 월 300만 원 현금 흐름 만들기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월 300만 원 현금 흐름 만들기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이거를 설명을 같이 하려고 하면 이 투자처하고 방송에서 현금 흐름 만드는 거를 같이 얘기하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 몇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일단 사연을 좀 읽어보면은 목표에 따른 저희가 살기 편한 곳은 인천 미추홀구 또는 인천 시청역 일대인데 현금 3억 7천을 실거주에 사용하기 아깝습니다. 따라서 현금은 추후 거주하고 싶은 서울 재개발 재건축에 묻어두고 현재 생활권에서 전세를 거주하다가 나중에 서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남편 이름으로 서울 재개발 재건축 투자 후 와이프 명의로 인천에 전세대출 실거주 서울 재개발 재건축 투자지로 본 것은 장위 뉴타운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제기동 강서구 일대 등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적금으로 모을 줄만 알지 자산에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제 막 공부 중입니다. 모으고 알뜰하게 사는 것이 장점인 만큼 모은 현금을 자산에 잘 묻어서 서울 입성 또는 상급지로 이동 정말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고요. 오늘은 그래서 3억 7천을 가지고 서울에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하나 가지고 계시고요. 한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저축은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추홀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인지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의견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전반적으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보면 인천의 수요와 입주 공급 물량을 한번 볼게요.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 물량을 보면은 뭐 22년, 23년 굉장히 많았죠. 24년 현재도 많고요. 25년도에도 많습니다. 무려 26년에도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규제 완화의 어떤 스탠스로 가기 좀 어려운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추세 반등을 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이 뭐 인천뿐만 아니라 좀 더 좁혀가지고 현재 계시는 미추홀구 일대를 보더라도 물량이 좀 많죠. 그래서 이 물량이 소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해당 주택을 뭐 비과세 매도를 하는 전략, 뭐 내년도에 기간이 되는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하는 전략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매도를 하고 우리가 한 3억 7천의 자본 현재 저축액 정도 가지고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했을 때 어느 지역을 가는 게 좋겠냐 질문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직장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나중에라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직장의 위치가 서쪽 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두 분 다 인천권이거나 이제 시흥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을 볼 때 너무 동쪽으로 가는 거는 동쪽을 사놓는 것보다는 요 서쪽 지역을 사놓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좀 줄여가지고 요 왼쪽에 서울에서 요 지역을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었고요. 그럼 어떤 지역을 가는 게 좋겠느냐를 좀 따져보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영상으로 칠판으로 이렇게 좀 판서해가면서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이게 한강변 벨트를 요렇게 끼고 저는 이제 정비사업구역 이게 뭐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그런 지역들은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첫 번째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예로 제가 지난 시간에 가양역 일대, 뭐 가양동 일대 아파트 정비사업 예정지 한강변 아파트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영상을 오늘의 사연도 같이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오늘은 한 곳을 더 말씀을 드리면 마포 일대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간 영상을 참조하시면 가양동 일대를 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마포 일대 지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포 일대도 좀 찾아보면 마포도 좀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굉장히 넓은데 한강변을 끼고 있고 굉장히 넓은데 뭐 비싼 아파트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격이 반등하지 않은 지역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예시를 좀 하나 드릴게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아파트가 성산 시형 아파트입니다. 저는 이건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시를 뭐 이 아파트를 꼭 사란 얘기는 아닌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성산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작은 평형이 지금 66제곱미터 전용이 50제곱미터짜리가 한 8억 중반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고점에서 이렇게 찍고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직 횡보에 있습니다. 횡보를 하는 이유가 여기가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이렇게 갭 투자로 들어오는 수요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주하고 투자를 보는 수요, 투자금이 좀 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반등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비 사업의 어떤 미래성, 그리고 입지, 그리고 단지의 규모, 용적률, 그리고 한강변을 좀 끼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은 아파트이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8억대로 우리는 해당 아파트를 제가 좀 검토를 해봤을 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현재 자금으로도요. 일단 매매가가 한 8억 중반 정도 하는데요. 지금 전세가를 보면은 뭐 최근에 뭐 3억 1천, 뭐 3억 5천까지도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을 보면은 한 3억 7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3억 중반 정도 맞추면 현재 한 7억 2천 정도의 자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족한 자금이 한 1억 한 2, 3천 정도 있을 텐데 요 자본을 우리가 만약에 약간 어떤 신용대출을 써가지고 뭐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부부니까 뭐 각각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전략이 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한도에서 좀 걸린다라고 하면 뭐 미추홀구가 지금 DSR을 다 썼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매도하고 나면은 DSR 이슈는 해결이 될 테니까
해당 아파트를 저는 그냥 매매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매매를 한 다음에 월세를 세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가 지금 가격을 보면은 5천에 한 1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거든요. 그럼 5천도 보증금이 좀 돌아오는 거니까 뭐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를 좀 빼고 나면은 월세도 받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괜찮을 것 같다.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면 현재 뭐 3억 7천 정도가 있고요. 그죠? 3억 7천 정도가 있고 3억 7천 정도가 있고 만약에 한 5천 정도로 우리가 월세를 받는다, 월세를 보증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부족한 자금 한 4억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4억 중반 정도 되니까 4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뭐 40년 상환에 뭐 최근에 3% 후반 정도 대출이 있으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182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월세를 지금 5천에 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월세를 받게 되면은 나가는 돈은 한 80만 원대 정도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축액을 보면은 거의 뭐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정도까지도 저축액을 많이 하시니까 투자금으로 요 정도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이자만 나가는 건 아니고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는 거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한 8억대 아파트까지도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구역을 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포구에 있는 이 성산시형 아파트를 제가 언급드린 이유는 일단은 입지도 그렇지만 단지의 규모입니다. 규모가 무려 거의 5천 세대 가까이 바뀌죠. 현재가 뭐 3,710가구인데 4,823가구로 이제 바뀔 겁니다. 용적률도 보면은 150% 이하인데 이제 299%로 바뀔 거고요. 층수가 이제 40층으로 이렇게 바뀔 건데 40층으로 지어지게 되면 일부 세대에서는 한강을 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들이 좀 나올 거예요. 요런 느낌이죠. 이거 성산시형 아파트에서 이제 본 뷰인데 한강이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다. 한강이 보이는 세대 같은 경우는 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정비 사업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인천을 팔고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로 바꿔놓는 전략은 거주와 투자 분리까지 하시니까 매우 투자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30대 초반에 신혼부부시고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월 소득이 530이고요. 월 저축액이 300 정도인데 직장을 보면 인천 동구구 시흥 105시예요. 그 직장 자체가 서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추홀구 아파트 한 채 보유 중에 있고 매도 후에 3억 7천이 현금으로 갈아타기인데 목표는 10년 내 서울 신축 아파트 실거주 월 300만 원 현금 흐릅니다. 오늘은 요 아파트 추천에 대한 의견만 드리겠고요. 미추홀구는 입주 물량을 제가 고려해 봤을 때 단기간 내 반등은 좀 어렵다. 그래서 비과세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생각하신 방향처럼 그럼 3억 7천의 자본으로는 한강변 일대 정비사업 아파트를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강서구 가양동 일대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마포구 성산동 일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예시를 들어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 갭하고 신용대출로 매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소득이나 저축을 봤을 때 만약에 신용대출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다시 세팅을 해도 실제 나가는 돈은 한 8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추천드린 이유는 여기는 40층이고 4,800세대가량 됩니다. 그래서 신축 대단지로 탈바꿈이 될 거고 일부 세대 같은 경우 한강 조망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 가치는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